지금은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진행하는 퇴행성 질환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 중에 우리를 고통에 빠지게 하는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아주 흔합니다. 평소에 내 무릎에 관심을 가지고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무릎이 붓거나 아프면 이거는 퇴행성 관절염일 가능성이 높구나 생각하시고 통증이 있을 때는 즉시 가까운 전문의하고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무릎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봉재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연골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관절 전반에 염증이 생겨서 기능의 손실을 유발하는 질병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퇴행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과 똑같이 주로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질환이죠. 그렇지만 그 자연스러운 게 내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오거나 강도가 심하게 오는 게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관절염의 원인은 제일 흔한 것이 퇴행성 관절염, 말 그대로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관절염이고, 그 이외에는 외상 후에 발생하는 것, 이 관절을 침범하는 골절이 있고 난 다음에 수년에서 수십 년 후에 다른 사람보다 빨리 진행하는 관절염이 외상성 관절염입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오는 것,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 그래서 우리가 세균이 들어오면은 세균이라는 적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내 몸의 일부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관절 내의 가장 얇은 막인 활액막을 세균으로 오인해서 아군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손해보는 것이 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이고, 그 이외에 흔하지는 않지만 혈육병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관절염, 피부병인 근선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관절염 등이 있습니다. 이 무릎 관절염의 증상은 크게 나눠서 사실 통증과 종창, 붓는 것 이외에는 다른 증상을 크게 이야기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오랫동안 아팠느냐, 얼마나 강하게 아팠느냐, 부차적인 종창이 얼마나 극심하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대개는 추측을 하게 되고, 일단 병원에 오면은 기본적인 치료는 엑스레이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엑스레이는 그냥 누워서 무릎 관절을 체크하는 방법이 있고, 서서 체중이 부하된 상태에서 관절이 좁아지는 것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엑스레이 상으로 무릎 관절의 폭이 2단계 이상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할 때는 그 다음에는 안에 연골판이 터져가지고 아플 수도 있고 관절염이 진행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MRI라는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MRI는 정밀하고 환자한테 공격적이지 않은,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이라는 점에서는 좋지만은 통상적으로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한테 부담이 주는 고가의 검사를 하는 것이 또 제한적입니다. 보통 퇴행성 관절염은 4단계로 나눴습니다. 1단계는 무릎의 통증을 느껴가지고 왔지만은 엑스레이 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경우가 1단계고요. 2단계는 엑스레이 상의 변화가 나타나지만은 미약한 단계. 3단계는 좀 더 진행하고 4단계는 거의 관절이 붙어 있는 게 4단계입니다. 보통 우리가 1단계, 2단계일 경우에는 주로 보존적인 방법이라 그래서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 그 다음에 재활치료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고, 3단계 후반부터는 수술을 할 수도 있다 생각하고 검사를 들어갑니다. 이제 수술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관절을 씻어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관절염으로 인해서 연골이 조각났는 부스러기를 씻어내는 방법을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관절의 축이 휘어져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O자형이라 그래서 발이 안쪽으로 휘어지면은 체중이 무릎의 안쪽에 집중되게 됩니다. 그래 되면은 무릎의 안쪽과 바깥쪽이 똑같이 체중을 받아줘야 되는데, O형 다리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만 받아주기 때문에 이 체중을 분산시켜 가지고 바깥쪽으로도 많이 체중을 분산시켜주는 절골 교정술이라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심한 단계에 있고 나이가 65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국소적으로 조금만 동전 크기 미만의 이 연골의 손실이 있거나 젊은 나이일 경우에는 카티스템이라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를 하는 방법도 요즘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주사는 약물치료와 함께 우리가 흔히 하는 방법인데, 주사는 놓는 부위에 따라서 엉덩이에 맞는 근육주사가 있고 관절 내에 직접 투여하는 주사도 종류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는 이 스테로이드성 제제를 투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투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요즘 많이 쓰는 줄기세포, 카티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줄기세포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주사 치료는 보험 처리가 다 되지만은 카티스템은 보험 처리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절염의 진행을 막는 방법은 첫째는 본인이 아껴서 잘 쓰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일상생활 하는데 무조건 아껴가면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강화를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끼기 위해서는 체중 조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중이 는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체중이 부하되는 설관절, 고관절, 족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 무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체중이 과체중이 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걸어 다닐 때도 발바닥을 통해서 충격이 오기 때문에 신발도 집안에서도 반드시 쿠션 슬리퍼나 이 쿠션 있는 이 실내화를 신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하는 방법은 이 무릎은 구성하고 있는 것이 이 관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절을 움직이는 근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생각할 때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생각하면은 철근이 좀 불실해도 콘크리트가 튼튼하면은 그 건물의 강도가 유지되듯이 관절도 뼈하고 연골이 철근이라면은 이게 좀 약해도 콘크리트 역할을 하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은 가장 흔한 방법으로는 평지길 걷는 것, 그 다음에 자전거 타기와 같이 이 하지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생활 습관이 바뀌어서 이 손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아주 흔히 오는 부위에 속합니다. 이 최근에 들어서 이 수부, 손가락 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오는 것은 저희들이 손을 많이 사용하는 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주로 컴퓨터, 핸드폰, 이 간단하지만은 반복해서 쓰기 때문에 관절염이 오는데, 대개 환자분들이 내가 큰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손에 따른 퇴행성 관절염이 오느냐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생각할 때 우리가 한 방 크게 이렇게 맞아도 아프지만은 처만 밑에 낙숫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면은 큰 충격은 아니지만은 어느 순간에 주춧돌에도 구멍이 패이듯이 우리가 핸드폰이나 컴퓨터 같이 손을 반복해서 많이 쓰는 것은 강한 힘은 아니지만은 사용하는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관절염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손의 관절염은 하지 관절염하고 크게 차이 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하지 관절은 체중을 항상 받아줘야 됩니다. 손은 안 쓰면 됩니다. 그런데 안 쓰고 생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절이 아주 심하게 따랐는 경우에는 이 관절도 인공관절을 하거나 아니면 관절 고정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손에는 그렇게 수술하는 관절염의 빈도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면은 더구나 관절염은 연세가 있는 분이 오기 때문에 집안일,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손을 사용하는 일을 가족들한테 도움을 받게 되면은 제일 간편하게 뭐 수술이라는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낫게 되는 병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진행하는 퇴행성 질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퇴행성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무릎 건강을 항상 신경 써서 생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민의 무릎 관절을 책임지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봉재였습니다.